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7일 온 시카고 뉴스 허일쓰기입니다. 3월 17일 오늘은요, 시카고에 두 가지 큰일이 있는 날입니다. 먼저 예비선거가 있고요. 또 샌 패트릭스 데이라 강추위가 몰아닥친 시카고지만은요, 그래도 오늘 하루는 주변이 초록초록 할 겁니다. 시카고에 아이리시들이 많이 살기도 하지만은요, 시카고 리버를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행사, 이제는 시카고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주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요, 이 샌 패트릭스 데이 행사를 즐겼다고 하네요. 지난 주일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초록색 가디건에 초록색 목걸이, 귀걸이를 세트로 하고 교회에 오셨길래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샌 패트릭스 데이 커스튬을 입으셨구나 하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이런 이벤트에 진심이잖아.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는 영하권에 머물면서 매서운 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요, 주위를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하루 온통 초록초록 할 거예요.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좀 못했거든요. 이 초록색 스카프라도 하나 두를 걸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이리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주머니는 항상 무겁고 당신의 마음은 항상 가벼우며 행운이 당신을 떠나지 않기를.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당신의 발 아래 항상 길이 있기를, 바람이 당신 뒤에서 불어주기를. 자, 이렇게 누군가의 행복과 성공 또 기쁨을 바라는 마음, 괜찮은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마음으로요, 오늘 하루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 시카고 뉴스 먼저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겠고요. 시니어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AI 교육 클래스를 열고 계십니다. 두 곳의 미셸 람을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동 전쟁이 18일째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이 전선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이란은 중동 지역 석유 시설과 미국 관련 시설물들을 공격하면서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 16일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의 지상작전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제3국을 통해 전달된 미국과의 긴장 완화 그리고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취임 후 가진 첫 외교 정책 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의지가 매우 강경하고 단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릎을 꿇고 패배를 인정하며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평화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채널을 통해 밝히면서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과 그리고 배상금 지급 등을 휴전의 조건으로 내걸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을 요구한 가운데 미국이 일본 측에 이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해상 태스크포스 TF 지지를 요청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일본의 고이즈미 방위 상과의 통화에서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작전과는 별개로 구성하게 될 해상 태스크포스 연합에 동의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상 태스크포스 참가국을 에너지 조달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나라들로 한정했다면서 관계국이 단합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청한 연합 지지에 대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단 답변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일본, 중국 등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에 대해서 현재 한국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미뤄질 전망입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정도 연기를 중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가 확실시되면서 다시 회담이 성사될 때까지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소아대상 일부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한 트럼프 행정부의 예방접종 정책 변경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축소한 소아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의 시행을 중단하게 해달라면서 소아과 학회 등 6개 의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 백신 목록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CDC는 지난 1월 미국의 소아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을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CDC 결정으로 로타바이러스 스마구균성 질환, AB형 간염, 독감, 코로나19, RSV 등에 대한 백신이 접종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회의론자입니다. 이 백신 사용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봉착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1년간 백신 사용 축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와 동부에 몰아닥친 강풍과 폭우, 눈보라로 인해서 어제 하루 저녁에서 항공편 10,000편 이상이 결항하거나 지연됐습니다.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주 등 중서부 일부 지역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려 한겨울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현재 동부 해안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워싱턴 DC에 이르는 동부 지역이 강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항공을 이용해서 어디 가려면 정말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날씨 영향뿐이 아니라요. 국토안보부 부분 셧다운 사태로 인한 TSA의 인력 부족, 또 봄방학으로 인한 수요 증가, 유가 인상에 따른 항공료 인상 등등 때문인데요. 당분간은 이런 사태가 계속될 듯 합니다. 오헤어 공항의 경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이제 점차 그 영향권에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시간을 좀 넉넉히 갖고 출발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아는 지인은요, 내일 LA로 가시는데 국내 선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 전에 공항에 가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제가 아직 오헤어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말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TSA는 국토안보부 부분 셧다운 사태에 대해서 몇몇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해 출근하러 올 때 자동차에 넣을 기름값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공항에서는 무급으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식료품과 위생용품, 유아용품까지 기부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국토안보부의 부분 셧다운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공항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TSA 직원들이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죠.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셧다운 이후 지금까지 TSA 직원 300여 명이 사직을 했고요. 몇몇은 예정이 없던 휴가를 떠났고 현장 직원들의 결근율도 6%로 급증했습니다. 셧다운 전까지만 해도 결근율은 2%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 TSA 요원들은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 헌법상 기능 등을 수행하는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무급이라도 업무를 지속해야 합니다. 물론 이 밀린 급여는 셧다운이 해소된 뒤 소급 지급되게 됩니다. 미국인들은 현재 연속되는 셧다운으로 인한 공항의 긴 대기줄, 항공 지연 또는 취소 사태에 지쳐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개시한 뒤 지금까지 약 200여 명의 미군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 사령부 대변인인 팀 호킨스 대위는 이같이 밝혔고요. 부상자 대다수는 경미하게 다쳤고 180명 이상은 이미 임무에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호킨스 대위는 약 10여 명은 중상으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이 대이란전을 시작한 뒤 현재까지 중동에서 사망한 미군은 13명에 달합니다. 조지아주 의회는 어제 애틀란타 스파 총격 5주기를 맞아서 이민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한국계 샘박 주 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2021년 3월 16일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아시아계 여성들을 겨냥한 비극적인 인종차별, 성차별적 폭력이라면서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고통받는 이민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조지아주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치유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놈의 후임으로 지명된 마크 웨인 멀린 상원의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기대감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93달러대로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는 일시적인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카고와 일리노이 전역에서 예비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은퇴하는 딕 더빈 의원의 후임인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습니다.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이번 예비선거의 조기 투표 참여율이 과거 중간선거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서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쿡카운티 순회 판사 선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당수 선거구가 단독 출마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카고시 의회가 팁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도 일반 최저임금을 전면 지급하도록 한 원 페어 웨이지 정책을 일시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안을 두고 내일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이 유예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샌 패트릭스 데이입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 강염색 그리고 대규모 퍼레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당일인 오늘도 아이리시 컬처럴 센터를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미국은 이벤트의 나라잖아요. 오늘 주변에서 이 초록색 물결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빠르게 들어온 인공지능 AI. 자, 이제는 아무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셔도요,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모르신다고 해도 배우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우자니 쉽지 않고 모르면은 너무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분서주 바쁜 분들이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투고수의 미셸 람 선생님을 만나 뵙고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시카고에서 가장 바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투고수 AI 실전 클래스 또 시작이 됐는데 벌써 3기가 시작된 건가요? 네,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네요. 저도 보니까 3기인 줄 몰랐는데 3기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1기는 언제 출발한 거죠? 2026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다 새해가 되면 뭔가 올해는 해보자라는 마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적인 요소와 이제 이게 맞아서 1월 달 첫 주부터
정원을 10명으로 제안을 했는데 첫 주부터 정원이 초과되면서 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죠. 그러셨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3기 클래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만큼 반응이 뜨겁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클래스들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클래스는요. 매주 금요일 1시 반에 하는 제미나이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는 유튜브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를 좀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오시는 그 타겟 하시는 분들도 다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비슷한 그 레벨 분들이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구분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클래스 또 제미나이 클래스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지금 금요일 날은 시간대를 봐서 아시겠지만 1시 30분이라는 시간대는 아무래도 그 은퇴를 하신 후에 좀 시간이 자유로우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니어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오시는데 자영업을 하시면서 좀 시간이 자유로우신 분들이 금요일 날 오시는 편이세요. 요즘 뭐 제미나이, 챗 GPT, AI 관련된 그 용어들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그 시니어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시니어 60 이후에 이렇게 충분히 새로운 기술을 또 배우고 즐길 수 있다는 것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끼고 계시죠? 당연합니다. 네, 저도 네. 놀랐어요. 어떤 변화들이 처음에 있게 됩니까? 보통 제가 처음에 이제 챗 GPT 클래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챗 GPT는 아무래도 이제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들어는 보셨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다니면서 이거 챗 GPT 클래스 오세요 하시면요. 반응들이 그거 저 쓰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오셨다가 수업하는 첫날 이거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그렇습니까? 놀라신 분들이 많으셨던 게 그 AI를 내가 그냥 검색도구로 쓰고 있었더라고요. 뭐 오늘 날씨가 뭐야, 뭐 한국의 정치가 뭐 이렇게 물어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렸죠. 자,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챗 GPT 같은 이런 AI들은요, 나와 대화를 하는 맞춤형 비서라는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나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먼저 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AI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기본으로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 내가 정말 객득하지 말해도 찰떡 같은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 설정을 해주지 않으시면 매번마다 반복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국말로 받고 싶은데 그 설정을 안 해주시면 질문을 할 때 영어로 답이 나온다든지 내가 기대하지 않은 답들을 받으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 설정 값에 입력을 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클래스를 듣기 위한 준비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왕초보여도 괜찮은가요? 네, 왕초보 분들이 오셔서 처음에 좀 이렇게 곤란했던 부분은요. 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챗GPT 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앱스토어의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첫 시간에 이제 그러셔서 제가 이제는 수업 오시기 전에 앱을 설치해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준비물은 정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시고요. 그 대신 내가 구글이나 또는 애플 아이디의 비밀번호는 아시고 오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앱을 찾아서 까실 줄 알아야 되겠죠. 이런 네네. 부분도 모르신다. 그러면은 어떡하죠? 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어요. 제 클래스가 네. 정원이 자꾸 초과되다 보니까 제 도와주시는 어시스턴트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이 개인으로 날아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설치를 도와주시고 하시는 거죠. 자, 이제 3기 클래스를 시작을 하셨는데 좀 1기, 2기, 3기 오시는 분들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현장에서 어떤 분은 오셔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하셨고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지금 그 AI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 분들은 그 손주나 또는 자녀분들과의 대화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되었고 뭐 이런 해피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군요. 앞으로 이 디지털에 대해서 배우고 또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벌써부터 이제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매우 불편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드렸던 게 나는 은퇴를 하고 나면 영어를 좀 더 배울 거야. 나는 스페니쉬를 배워서 선교 활동을 할 거야.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제가 지금은 AI를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AI 하나가 그런 그 언어 관련도 다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 AI를 배우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신 방법이다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우리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지금 클래스를 듣고 나신 시니어 분들 클래스 비포 애프터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면 내가 손주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아무래도 우리가 그 랭귀지 때문에 불편이 있으셨잖아요. 네. 자,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도 불편할 게 없는 게 그냥 AI에다가 보통 손주들이랑 직접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문자나 그런 툴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AI에게 한국말로 다 한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줘 하나면 끝나니까 복사해서 보내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옛날 사진 같은 것들을 지금으로 복원해 보시면서 옛날 추억에 잠기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생활이 굉장히 막 윤택해지고 하루하루가 해피해지고 근데 하나 이제 단점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얘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건 좀 정도로 단점일 재미가 수 있다는- 있겠네요. 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첫 시간에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저도 잘 이렇게 눈이 많이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타이핑을 잘 안 치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무조건 우리가 그 음성으로 명령하는 것부터 먼저 알려드리는데요. 그거 하나만 배우신 분들도 신세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폰에서 네. 음성으로 입력하는 거를 평생 모르셨대요. 정말 새로운 세계가 그곳에서 열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 한 번 배우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된 클래스를 들으시나요? 지금 2기, 3기라는 말은요. 네.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나는 계속해서 더 배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배우신 만큼 실컷 한번 또 해보시고 다시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AI가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한 달 전에 배웠던 AI가 지금 또 다른 애가 나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죠? 내 경쟁자들은 벌써 나보다 저 앞에 가 있는데 네. 나는 뒤에서 뒤처져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배우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세 번째 클래스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다음 클래스는 또 언제 오픈하게 될까요? 4월로 지금 계속 컨티뉴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또 하나 잘 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지금 그 시카고에서 그 디지털 교육 쪽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셨던 박준희 강사님과 저와 둘이서 같은 장소에서 이 다른 클래스를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게 한 장소에서 두 강사가 거의 매일 클래스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왕초보로 시작해서 지금은 좀 고수가 되어 가시는 시니어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이 기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참 이 AI에 관련돼서는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기회가 되면 좀 토픽을 정해서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알아가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투고수로 연락을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끝으로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요. 이런 네. 부분을 꼭 배우셨으면 한다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제가 느끼는 거는요. 3기까지 하면서 지금 수강생들이 60명이 오셨거든요. 그 말은 이 시카고에 있는 그 시니어 분들이 아직 10%, 1%도 안 오신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늦지 않았으니까 어서 지금이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독교 방송도 유튜브 방송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사람이 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세요. 이렇게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썸네일이랄지 뭐 여러 가지
스스로 제작해서 올릴 수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내 시간을 내가 1시간을 쓰셨다면 1분으로 단축이 가능하세요. 아, 정말 여쭙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략적인 도움 말씀 주셨어요. 앞으로 시니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클래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최고 25도에 머물렀고요. 최저 13도. 수요일 대체로 흐리겠고 최고 43도, 최저 23도입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48도, 최저 36도고요. 금요일 흐린 가운데 최고 58도, 최저 37도입니다. 토요일은 맑고 최고 70도까지 오르겠네요. 최저 43도 예상되고요. 자, 골프장 개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웬일인가 했거든요. 토요일에 예약을 받는다는 소식에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말이죠. 아, 바로 이래서 골프장이 오픈을 하나 봅니다. 토요일 맑은 가운데 최고 7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찬양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 바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